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 경북 격월 강좌 사회를 맡게 된 한지혜입니다. 고임 대표님 아까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투쟁이 정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그 주범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고 분석하여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다쟁이 김천만 카페 대표,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 공동 부위원장, 김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연구 전국연대 간사님으로 계시는 최현정 강사님을 모시고 SRF 발전소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희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말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SRF 정부 현황과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전체를 다 해보니까 시간이 40분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갈등 중심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김천 분들은 이제 SRF가 뭔지 이제 대충은 아세요. 근데 SRF가 이제 국내에 이게 생긴 건 한 10년 정도 조금 넘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고용 폐기물 연료인데 그냥 연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에 보면 요건 지금 나주 SRF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고무장갑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썩지 않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잘라서 그걸 연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네. 이거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대구 달성군에 보면 테크노밸리에 제지공장이 4곳이 있어요. 그곳에 한 곳에 있는 SRF 연료예요. 쓰레기잖아요, 다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은 제가 전국적인 갈등 상황과 왜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반대를 하다 보면 주민, 지자체, 사업자, 정부 간에 갈등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요인은 뭐고 지금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 연대 여기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여기 지금 들어있지 않은데요. 한 20여 곳이고 전국의 각 권역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연대라는 보통 이 문제가 다 각 지역에서 각계전투로 싸우고 있는 현황이었어요. 원래는 경기도권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반대가 심하니까 업체들이 충청 인왕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약간 이런 전국연대 모임이 기존에 있었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약간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이래서 될 게 아니라 해서 좀 합쳐서 같이 뭔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중에 계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은 여기 빨간 선 안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이 민간 시설이에요. 나주만 공공이라고 써놨는데 공기업, 그러니까 나주 한국 난방공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이 민간에서 하고 자기 지역 쓰레기 김해만 지금 여기 지금 자기 지역 쓰레기이고요. 대부분이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고 스팀 공급, 그리고 보조연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레기를 태울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성 쓰레기산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60%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시멘트 공장에서 태워졌어요. 그리고 뭐 쓰레기 수확장에서 가거나 매립장으로 간 거는 비율이 조금이고요. 무슨 흙을 재활용한다고 해가지고 흙에다 쓰레기 섞어가지고 무슨 매립하는데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게 민간 쓰레기,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해외 투자를
해외, 그러니까 홍콩이나 호주 막 이런 데서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투자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보면 이렇게 다 시골 다니잖아요. 김천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하루에 소각되는 쓰레기 양이 50톤이 안 되는데 하루에 360톤을 태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용량을 태운다는 게 좀 이렇게 납득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 있는데 뭐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조금 더 일찍 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나기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 하다 보니까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이렇게 해서 소송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뭐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가게 되고 김천도 2019년 8월부터 했는지 지금 횟수를 치면 이제 몇 년 됐잖아요. 네, 아직 대법원에 소송이 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제일 먼저 지금 소송이 끝났고 평택하고 김천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달서구에 있는 건 아마 이제 대법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소송을 끝까지 이렇게까지 고집하고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기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지금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먼저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약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김천 같은 경우는 정말 도심 한가운데에다가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지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반경 2km 안에 저희 김천이 14만 인구인데 반경 2km 안에 인구 4만이 살고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김천시청이 업체에서 2km 거리에 있고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자기들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업체가 이제 저한테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걸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반대 이론을 없애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1심에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가 있고요. 민사소송은 지금 1심을 업체가 패소해서 지금 항소를 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게 나주가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나주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에 시험 가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보니까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나주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용량이 10몇 톤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태우려고 하는 용량이 444톤이에요. 그 쓰레기들이 어디서 오냐면 광주 상무소각장이 얼마 전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340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렇게 아까 보신 그림 있잖아요. 잘라서 연료라고 만들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주에서 태우겠다는 거예요. 나주에서는 광주 말고도 주변에 있는 뭐 순천이라든지 몇 군데 도시 것도 조금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가동을 막고 있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이 계속 동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시험 가동 때 아이들이 알 수 없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얼마 전 국정감사 때 이렇게 약간 질문도 있고 했는데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 이제 가까운 안동 그러니까 신도청에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나주처럼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주하고 신도청에 이런 신도시를 만들면서 모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주는 그런 식으로 SRF가 됐고 여기는 SRF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소각로 가기 전에 이렇게 쓰레기 가져와서 자르는 과정 그게 더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비용 이렇게 이득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앞에 과정을 빼고 그냥 들어온 쓰레기를 다 태우는
태우는 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경북 북부 10여 개 시군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태우고 있어요. 상주, 안동, 이런 곳에서 태우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가동 횟수를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이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온갖 쓰레기 가져와서 그냥 이런 분리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태우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가까운 포항 지역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포항 지역의 이런 유해 시설 지도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게 SRF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신도시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군부대가 있고 이렇게 발전된 곳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오천이 인구가 6만 명이고 아이들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가 되었는데 이런 SRF 시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시골 분들한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받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동이 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가동이 되면서 여기가 경북 최초 시의원 주민 소환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포항시에서 환경시설을 이곳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도 연한이 끝났는데 더 증설하겠다고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정부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은 안 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용 매립장 이 정책이 있어서 지금 포항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거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꺼내서 뒤집어서 꺼내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SRF로 보내는 거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환경시설들이 지금 산에 다 좀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 좀 많이 좀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부기면 얘기는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청주 6곳에 있는 소각장에 일일 1,500톤이 태워지고 있고 전국의 소각량의 18%가 청주에서 소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청주가 교통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왔고 지금 부기면에는 그중 6개 중에 3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부기면에다가 새 업체에서 새로 짓겠다고 소송 중에 있어요. 그 마을은.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법적인 규칙을 지켜서 하면 좋은데 돈을 벌려면은 더 많이 태우려고 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더 많이 태우는 거에 대해서 논의 폐기물 관리법, 대기 환경 보존법 이런 걸로 형사소송을 걸었지만은 이런 게 과다 소각되고 있다는 게 명확한데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과다 소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설이 생기고 나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아서 영업 정지라든지 영업 취소 이걸 받는다는 건 사실상 힘들고요. 아까 이제 잠깐 사진 나왔던 대구 제지 공장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연료로 사용되려고 이렇게 지금 대기 중인 거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굴뚝으로 나오는 물질이 기준치 초과가 횟수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거는 법적으로 되게 조금이고요. 벌금도 그냥 몇백만 원 이렇게 몇 번 내면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뭐 많이 돈을 투자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런 제지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하는 게 SRF를 용량을 더 많이 태우고 싶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단양에 있는 제지 공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솔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수십 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위반 상황이 많아도 거의 제지를 할 수 없고요. 과다 소각을 한다고 해도 거의 조금 벌금을 내리면 그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설하겠다고요. 사용량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영광 SRF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풍력단지, 원자력 발전소,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전기가 필요가 없는데도 전기를 공급해주겠다는, 아니면 아예 좋은 조건이라고 좀 그러긴 하는데, 그 지역에서 들었을 때 혹할 만한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을 지금 내세워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주변 주민을 설득하다 보니까 이제 좀 민민 간의 갈등이 조금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 시설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 지역에 우리 흔하게 민비 현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다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 수가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려면, 우리가 국내 폐기물 처리 현황과 관련법 한 두 가지,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법률, 제가 폐촉법이라고 부를게요. 환경영향평가법,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폐기물 처리에 이게 좀 보도되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85%라고 나올 때도 있고 88%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민간에서 처리하는 율이 88%, 85%가 된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하면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나 뭐 이렇게 법규를 지키고 이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되는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페트병 10개가 있다고 치면 3.5개는 소각이 되고 0.5개는 매립이 돼요. 그럼 나머지 6개는 뭘로 잡혀있냐면 재활용되고 있어요. 국내법상으로. 근데 실제 2개 정도는 왜 페트병 넣으면 왜 실로 다시 뽑는다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다시 의류로 재생하잖아요. 그게 한 2개 정도고 4개는 태워지고 있는데, 이거를 에너지 회수, 그러니까 전기나 스팀으로 만드는 거 말하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4개는 사실은 소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는 쓰레기 태운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원료를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너네 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민간에서 88%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럼 공공에서 처리가 되면은 어떻게 저희는 이제 뭐 폐기물 관리법, 재활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시설이 지어지는데, 그냥 일반 공공시설이나 소각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절차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런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인데요. 환경영향평가의 법이 이제 규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소각장이라고 아까 저희가 360톤 태운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 소각장 시설이라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짓고 있느냐, 90톤으로 다 허가받아요. 90톤으로 허가받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130%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그럼 90톤 허가 받고 120톤, 130톤 태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여기 SRF 발전소인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는 1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는 환경 용량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전국에 아까 문제되는 시설에 지금 용량을 어떻게 해서 받고 있느냐 다 9.9메가와트로 다 내요. 환경 용량 평가 피하고 싶은 거죠. 안 받으려고. 김천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 빼버리고 스팀만 생산하겠다고요. 그러면 이런 환경 용량 평가를 안 받게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런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일단 치고 그러면 이 갈등 요인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갈등을 부추긴 뉴스 자료는 다 님비라고 저희도 다 욕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기사를 보면 유럽에서는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방식인데 주민들 반대로 지금 10곳이 지금 건설 중단되어 있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 책임으로 다 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뭐 지역 언론들도 똑같이 이렇게 업체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뭐 얘기들은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서. 그리고 원래는 SRF가 이런 식으로 성형화가 되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그냥 이런 성형화를 안 하고 그냥 비성형 SRF를 가공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비성형에서 성형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거의 배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성형 SRF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알았을 때 가장 좀 불만이었던 내용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정부에서 2017년 환경부에서 낸 보도 자료예요.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수도권하고 대도시에서는 못 태우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알아보니까 SRF 연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실제 가동은 안 됐어요. 아마 업체에서 의견을 많이 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법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시설을 좀 그러니까 시간당 2톤 이상 태울 수 있는 좀 시설을 조금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시설을 전에 신고제였는 걸 허가제로 변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좀 가장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원래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SRF가 신재생에너지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를 유럽 기준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에서는 퇴출을 하고 그냥 재생에너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한이 2019년 10월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몇 군데 큰 이게 민간 투자자들이 아니면 외국에서 그 안에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김천도 2019년 8월 말에 이제 허가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환경영향 평가 문제를 왜 그래도 그나마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못 받아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항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였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돼요. 여기는 전주 혁신도시에 가까운 곳에 있는 SRF 발전소예요. 지금 70% 준공 도중에 이제 주민들이 알게 돼서 시에서 지금 공사 중지 내려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어느 한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줘서 알게 되어서 좀 초반에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이제 업체한테 돈 받고 싶은 환경단체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업체에서 현수막 건 걸 가지고 저도 소송을 걸었거든요. 왜 저 환경단체는 안 걸고 저한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신하고 왜냐면 주민들도 다 소송하니까 주민들은 저는 이제 민사를
공무원을 뭐 고소해가지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뭐 협의를 하기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막 불신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와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자체의 대응 사례하고 정부의 대응, 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를 어떻게 설득하고 시를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불허가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사람들이 다 전념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당연히 지자체에서 불허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웬걸요? 그때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몇 년을 끌어오는데 그럼 정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환경부를 때려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여기 두 가지 조례 정도를 지자체에서는 좀 대응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당진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시 조례인데요. 뒤에 김천에도 있어요. 김종기 의원이 발의해서 했고 나주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사회적 갈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일단 알려주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김천도 좀 행정소송 중인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자기들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아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환경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아까 보신 이 조례 만들었잖아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2번 보냈어요. 한 번은 너네 이런 혹시 조례 만들고 있지 않니? 라고 확인하는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조례나 민원을 가지고 너네 이거 폐기물 반입 이런 시설을 인허가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2차례 보내고요. 업체에서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공문을 보내게끔 만든 조합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라고 업체들이 만든 조합이에요. 업체들이 자기들 이렇게 좀 저 위에 있는데 자기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게끔 만들고 이 공문을 행정소송 재판에 또 다 제출을 해요. 정부에서 이런 방침인데 뭐 김천이 이런 식으로 허가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든 재판에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왜 쓰레기 대란 신문 기사가 나간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 기사가 나간 날 환경부에서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면서 지금 주민 반발로 발전소가 건설이 중단되어서 폐기물 처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SRF 발전소에 관련된 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설명 보도까지 내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같은 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환경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다 이제 너네 짬짬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법이 개정된 법인데요. SRF 발전소도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1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지역에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4월 21일부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시설을 짓지도 않는데 이런 법이 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거를 너네 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왜 만들었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놨는데 답변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환경부로 넘겼다가 다시 또 받았다가 지금 답변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소각장 말고도 가장 뭐 산업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외부 쓰레기라는 것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쓰레기는 안 된다라는 법이 사실상 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으로. 근데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외부 쓰레기도 봐줄 수 있게 명확하게 하겠다고 폐촉법에 지금 윤준명 의원이 올렸는데
지금 이거에 반대되는 안도 지금 다른 의원총회에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당진 국회의원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역 쓰레기만 받게. 왜냐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유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 같은 곳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유치를 하면서 태용건설 같은 이런 건설 업체가 이런 산업 폐기물 매립장 지으려고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적인 절차들이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법으로만 환경부가 계속 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황금알 나는 쓰레기 처리 대기업도 문턱 들인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SRF 소각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외국 자본은 돈 버는 걸 보고 기업의 민간 사모펀드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린 뉴딜, 탄소 제로 이런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건축 폐기물들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기업들도 이 사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하고 뭐 청주에 있는 소화장 해서 네 곳을 합병을 M&A를 지금 계속 하고도 있고 지금 네 곳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좀 공공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88%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최현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